제품은요, 우리는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에 참여하는 일원이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려면 일단 제품이 뛰어나야 합니다. 항상 뛰어난 안목으로 최고의 제품을 픽해 오시는 분이시죠. 믿고 보는 완판남, LSP풀의 마케팅 본부장이신 김현중 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LSP풀 마케팅 본부장 김현중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리면은 마스크를 좀 벗고요. 괜찮다고 하시면은 바로 벗어주세요. 네. 벗으라고요? 네. 벗으라면 벗겠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주신 정의자 사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품이 사실은 뭐 생활용품도 있고 한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이 위주잖아요. 도대체 이제 이 네트워크 제품들이 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지, 왜 최근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화장품 산업 고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그 산업 규모가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금세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걸음마 단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성숙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규제도 많고 또 제약도 많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있고 광고도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 왜냐하면 의약품하고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 믿을 수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제품이 왜 필요할까?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스트레스, 그리고 편식, 또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 그리고 환경오염, 운동 부족, 외식, 그 다음에 과도한 일 중독,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한 일 중독이 결국은 수면 부족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악순환을 또 만드는,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고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영양 불균형, 불규칙한 식생활이라든지 과다한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네랄 부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모든 신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신진대사 활동 자체에 영향이 생기고요.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이 생기고,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즐겨 마시는 커피, 뭐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커피 많이 드시는데 커피에 이제 뭐 이런 심장병도 예방한다고 하고 뭐 폴리페놀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커피의 단점, 사이드 이펙트를 보면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미네랄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에 의해서 식품에 있는, 그러니까 생식품에 있는 미네랄 함량도 줄어드는 데다가 커피를 즐겨 마시니까 그나마도 또 소변으로 미네랄들이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늘 미네랄 부족 현상에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은 미네랄 부족 현상은 이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점점 축적돼요. 옛날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은 어떤 병? 괴혈병 걸리죠. 그래서 잇몸에 피가 나서 심지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C를 발견했던, 그러니까 스페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서 비타민 C도 이제 필수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몸에서는 못 느끼고 있고, 왜 필요하지? 왜 머리가 아프지? 왜 찌뿌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영양 부족, 미네랄 부족이 대부분의 이제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왜 필요할까?
이거는 LSP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가격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싼 제품, 조금이라도 싼 제품, 샴푸면 조금이라도 더 싼 거. 그래서 50원 때문에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죠. 50원 싸면. 그래서 요새 쿠땡 그 사이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올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사진도 찍고 리뷰도 달아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상세 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50원 싸게 올리면 그걸 다 가져가요. 리뷰까지. 네. 이게 이제 아마존의 시스템을 이제 쿠땡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이 조금 50원 비싸면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작게 돼 있어요. 제품 밑에 동일한 상품 포비, 그걸 클릭해야 나와요. 그러니까 쿠땡에서 검색되는 모든 제품은 가장 싼 제품 위주로 되어 있고 승자 독식 시스템. 내가 얼마나 많이 판매했던,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 싼 사람한테 그걸 다 몰아줘요. 리뷰까지 다 가져가요.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싼 제품을 계속 찾는 거죠, 우리가. 근데 과연 싼 제품이 우리한테 좋을까? 대부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만들어진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더 잘 아는 게요.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적게는 뭐 10가지부터 많게는 한 4, 50가지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거 좀 이제 선수들끼리의 비밀인데, 예를 들어서 카보머라고 하는 증점제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카보머 1부터 4까지. 그러면 가격과 품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미용실 가서 펌도 15,000원짜리 펌 있고 뭐 10만원짜리 펌인데 약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자체의 원료도 사실은 좋은 화장품들은 그렇게 고급 원료로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선수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영양제를 선택을 해야 되나,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 밥 3끼 열심히 먹고 또 운동 좀 하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제품 나올 때 제가 한번 그런 특강 시간을 갖겠지만,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화는 안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 영양학계의 2단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실제로 살이 빠진다는 거,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네, 이런 반응들이 익숙하고요. UN 환경 보고서 보면 북미 지역에 있는 북미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의 85%가 영양 성분들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유럽은 74%, 72%, 아시아의 경우는 76%가 사라졌다. 살충제, 제초제 때문에 영양분 공급, 그 다음에 합성 화학성분 체내 누적, 환경오염 등, 그래서 이제 크로니컬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만성 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많이 늘게 됐다. 그래서 올바른 영양제라든지 건강한 화장품들이 필요하게 됐다. 사실 이 2페이지만 말씀드려도 뒤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기 비료를 이용해가지고 식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가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하게 된 거죠. 피자, 짜장면, 케이크, 1년에 케이크 200만 개 넘게 판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과탄수화물이에요. 밖에 나가서 쌀국수, 그 다음에 뭐 칼국수, 샌드위치, 햄버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모든 음식들이 다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어요. 왜냐면 곡물이 흔해졌기 때문에. 근데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밀과 옥수수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없는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와 옥수수가 수입이 됩니다. 76%가 수입이 돼서 국내에서 이제 그 음식물들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영양 섭취라는 거는 골고루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 교육 세미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건강 상태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다, 늘 속이 더부룩하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프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프다. 원래 매운 음식 먹으면 속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이상한 겁니다. 잦은 소화불량으로 증상으로 잘 체한다. 약을 복용할 때 위장자괴가 잘 온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배변 습관이 좋지 않다. 요 증상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증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되어 있으실 수 있으세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는 보통 이제 뭐 위내시경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 호흡으로도 해요. 호흡으로. 왜 호흡으로 하냐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가 강산이잖아요. 1에서 2 사이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산도로 봤을 때 위산이. 근데 거기에 이제 위 점막에 증착해서 살아가려면 얘가 이제 이 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위산을 유레아라고 하는 그 요소랑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중성화시켜서 위 강산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했을 때 그 이산화탄소 양 이런 걸로 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무증상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국찌개 이런 것들 같이 떠먹고 이러기 때문에 무증상이 사실은 제일 많다라는 거. 그래서 위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논문을 통해서 조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4,800만 명 중에서 소화기 질환으로 진료한 실 인원수가 1,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 100명 중에서 36명, 10명 중 4명 정도는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에 갔다. 근데 이거는 증상이 있어서 간 거죠. 증상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위 질병으로부터 가벼운 그런 위염,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입니다. 그래서 위암이 치료율도 높지만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 발생률이 높을까? 첫 번째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얘가 있으면 어쨌건 위의 어떤 탄성도 떨어뜨리고 위 점막도 얇게 만들어요. 얘가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위에 염증이 생기게 만들어서 위의 염증이 결국은 위궤양, 위염, 위궤양, 위암으로 발전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재균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갖고 있으면 위벽이 얇아지면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위암의 증상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왜? 처음에는 이제 위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위궤양,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 자각할 때쯤 되면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복통,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식욕 감퇴,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암의 원인 첫 번째가 헬리코박터. 이게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뭐냐면 위암에 걸린 사람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으면 위암에 있냐, 이거는 조금 더 연구 과제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갖고 있더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가지고 있으면 위암으로 발전하더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한 회사가 SFC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예요.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우리의 그 패밀리 회사고 여기에 대표이사님이 저희 대표이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만들게 됐고, 여기에 이제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임상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인비보 인비트로라고 해가지고 동물 실험까지 한 임상 자료도 있고 논문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실험으로 한 자료들은 첫 번째는 분당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님께서 진행했던 임상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상, 3상들이 대규모 고함량의 베타카리오필렌을 투여해가지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잡는, 인체에서 잡는 실험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조금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싶고요.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IARC라고 하는 국제암협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그러니까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여기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얘 갖고 있으면 암이 유발되더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논문의 서론과 결론을 보면 위암 예방을 위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종인 위암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최근 사망률은 많이 감소했으나 발생률의 변화는 여전히 높다. 위암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걸려도 낫지 뭐. 근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일입니다. 자, 위를 어쨌건 전체를 거의 다 절개를 해버려요. 위암이 생기면 깊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소장을 끄집어 당겨서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식도랑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위를 일부 조직을 떼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위에 좀 위암이 광범위하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예후도 보잖아요. 딱 봤는데 깊이를 알 수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을 도려내는 거고, 광범위하게 어떤 위암이 퍼져 있어. 그럼 위를 전체를 다 절제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소 내장처럼 이만큼을 다 떼내요. 그리고 당겨서 꼬매서, 그래서 이제 위암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음식물도 굉장히 천천히 삼키셔야 되고, 위에서 하는 능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질병입니다. 자, 또 베타카리오필렌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억제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베타카리오필렌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인해서 위암을 포함한 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돕는 새로운 항균제 또는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좀 특이한 항생제, 일반 항생제로는 안 죽어요, 쟤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지금 존재하는 게 세 가지 종류 항생제인데, 항생제는 늘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걔만 죽이는 게 아니라 딴 것 유익한 애들도 다 죽여서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베타카리오필렌은 선택적 제거를 해요, 얘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없애고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요 기전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베타카리오필렌 이거 뭔데 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알기 쉽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습니다. 그래서 H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게 베타카리오필렌, 이 SFC 바이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베타카리오필렌 복합체를 특허 성분을 받았거든요. 특허청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사용된 조성물을 뜻하는 겁니다. 저 이제 그 복합체예요. 베타카리오필렌 복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암 치료로 이런 베타카리오필렌이 사용됐다, 이런 논문도 있으니까 이 베타카리오필렌과 관련된 위염, 위암, 위궤양 이런 위 관련된 치료에 대한 논문 자료가 뭐 네이버든 아니면은 국제 그런 논문 학술지든 이런 데 많이 발표가 돼서 쉽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니까 추후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닥터헬리파라는 이 제품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입니다. 소화흡수 프로젝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특허 물질인 베타카리오필렌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SFC 바이오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닥터헬리파라는 이 제품을 LSP풀에서 독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했고, 세명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교 그 보건과에서 다 그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비보 인비트로를 다 마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소화기 내과팀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마친 제품이고요. 그리고 베타카리오필렌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리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얻어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소화 흡수가 좀 정상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좀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 왜냐하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그 항균제, 제가 말씀드렸던 항생제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을 때 뿐이죠. 왜냐하면은 또 국찌개 같이 먹으면 다시 재감염,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이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이런 일반 식품, 특수용도 식품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권해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위 염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제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타카리오필렌이 항염증 사이토카인이라 그래서 염증 유발 인자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위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다. 이 장표는 앞서서 이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LSP 풀에서만 독점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사전 판매하고 있고요. 사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저희가 공식 런칭을 할 거예요. 4월 21일 날 공식 런칭을 할 거고,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노출을 할 거예요. 기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정보를 달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지금 끝내신 다음에요, 한 30초 정도 주문하실 수 있는. 자, 미네랄 라인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네랄 라인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이제 사회에 대한 걸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63 빌딩이 249m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시그니엘이 400m 정도 되고, 포스코타, 인천에 있는 포스코 타워가 305m 정도 되고 이래요. 지금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높죠. 부산에 있는 시그니엘 되게 높은데, 사회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중해고 메디테리안 씨고, 저 위쪽에 레드시가 있어요. 그 홍해가 있고, 홍해하고 지중해가 만나는 저 지점에 이제 그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수면이 0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려서 예루살렘 갈 때 한참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사해 갈 때 또 한참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해는 되게 웃긴 게 해수면으로부터 430m, 420m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이 해수면에서 한 60m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서울이. 그래서 뭐 바닷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뭐 해일이 일어서 좀 어느 정도. 근데 해수면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한 60m까지 높아지면 서울의 대부분도 잠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면으로부터 60m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21층에 계시잖아요. 한 지상으로부터 한 80m 정도 계신 거예요. 굉장히 높죠. 여기서 보면 저기 S사도 보일 정도로 여기 높은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지상으로부터 보면은 해수면 60m에 여기 80m, 140m 정도, 해수면부터 140m 정도 높이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 위로 우리 머리 위로 한 250m의 해수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으십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이 건물의 2배 정도 위 되는 데에 해수면이 있다. 바닷물이 언제 넘치면 이쪽으로 순식간에 잠겨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아주 미지의 공간에 사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렇게 증발이 되고, 홍해에서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농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바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각종 미네랄이라든지, 그래서 데드시, 생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물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저기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미생물만 있어요. 미생물, 아주 작은 사해에서만 볼 수 있는 미생물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미생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용암 1600도씩 끄는 용암 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미생물 외에는 동식물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지역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데드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그니엘 이렇게 한 거예요. 시그니엘 이 꼭대기에 있어도 사해가 넘쳐서 잠겨버릴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깊은 지역에, 아주 신비로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각종 미네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원소 미네랄, 메이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트레이스 미네랄은 미량 원소 미네랄. 그러니까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 종류와 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제품인데 저기 회사보다 훨씬 저희가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직접 이 회사는 자체 공장 연구개발 시설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회사보다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네, 짐승 용량 요새 이 해시태그로 또 사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회소금 1kg짜리도 만들고 있고, 일부 인터넷에서 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회소금들 입욕제 판매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꽤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신경을 안 썼냐면, 잘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원료를 갖고 와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재포장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제품은 전부 메이드 인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이제 관절 제품이고요.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현재 비만 상태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덜거덕 소리가 난다. 네. 그 다음에 평소 걷고, 이 표현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자가 그 질환 설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 걷고 난 후 무릎 통증이 2, 3일 간다. 이거 좀 그쵸, 운동 조금 심하게 하면 2, 3일 막 시큰거리고 오르내릴 때 아프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좀 괜찮은데 내려갈 때 아파요. 그죠? 서 있을 때 무릎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다. 앉아있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 무릎 사이가 벌어져 있다.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는다. 물걸레질 등 쪼그려 앉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3개, 4개 이상 해당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와 이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20대에서도 오세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양 성분의 불균형, 환경 오염,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짧아지고 20, 30대에서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고요. 식약처가 개발한 개별 인정형 신소재. 개별 인정형이라고 하는 게 특허 원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허는 일반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데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데서는 특허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원료로서. 그러니까 공법은 특허 공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개별 인정형이라고 씁니다. 특허 원료로. 나만 쓸 수 있어 라는 게 개별 인정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철 박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이거를 임상실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환자의 70%가 통증이 감소했다. 60%로 줄여도 통증 감소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FAC의 강점은 약이 아니라는 데 있다. 통증 약을 먹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모든 약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뭐 위 염증을 일으킨다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은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은 아플 때만 먹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기능 식품은 계속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 강점이 약이 아니라는 데 있대요. 왜? 기존 소형 진통제 성분은 속을 쓰리게 하거나 위장을 허는 부작용들이 있었다. 소의 기름에서 추출하기는 했지만 특정 복합제만 추출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약보다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조인 트러스트 플러스 나올 겁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패키지만 바뀐 게 아니라 여기에 드디어 베타카리오필렌을 넣고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수박 껍질 추출물이 있어요. 그거 갖고도 저희가 제품을 만들 거예요. 천연 혈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남자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수박 껍질 추출 분말, 시트룰린, 그 다음에 베타카리오필렌 집어넣습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 이거 드실 때 닥터헬리파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겠죠. 딱 좋죠. 곧 기다려 주시면 4월 말에서 5월 초 출시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조인트 트러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불구하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